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매드팩토를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여러분, 안 좋은 상황이 연출이 계속될 것 같은데도 주가는 급반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매드팩토가 금요일장에서 급반등을 했어요, 여러분.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런 급등세가 도대체 나타났는지. 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고, 어,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고도 보여지지만, 자, 정확하게 그 감이 맞아야 돼요. 그죠? 음. 제가 이 매드팩터에 대해서 예전에도 여러 번 이제 영상을 드렸었는데, 좀 주가 자체는 좀 안타깝게 이제 지속적으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그 주가가 이렇게 급반전을 했을까? 여기에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매드팩토에 대한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영감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이 매드팩토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그 대박을 낼 가능성 있는 종목을 찾아서요. 네, 요 종목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요것도 참조하셔가지고 큰 수익 얻는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매드팩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여러분들 그 벡터 선입, 네, 이 건에 대한 기대를 가져가는 게 매드팩토다, 이거 다 아시고요. 다만 이제 지금 문제는 그거죠. 매출이 발생 안 하고 있다. 근데 실적은 자꾸 그 어렵다. 예. 그러면 올해를 무사히 넘길 수 있느냐?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 이거 이루어질 수 있느냐? 네, 이 부분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현금 사정은 지금 어떠냐? 만약에 현금이 안 좋다고 한다면 지금 매드팩토는 어떤 식의 대책을 사측에서 강구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뭐 기사도 8월 9일인가요? 그때 나왔습니다만은 뭐 사실 그렇게 썩 좋은 기사는 아니에요. 매출이 제대로 안 나고 있다. 그러니까 백도서팁 쪽에서 라이센스 아웃 건을 일단 생각하고 있고, 죽느냐 사느냐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활을 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료가 좀 등장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파이프라인 4개에 대한 기술 이전 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뭐 이 중에 하나라도 좀 걸리면 그러면 벗어나는 거예요. 위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부분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딴 쪽 기업을 그 인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사업 다각화 전략. 그죠? 그러면 매출이 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위기를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이 매드팩토가 기업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대책을 내놓는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계속 적자이기 때문에 이 현금도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금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요. 과거에 몇 년 동안을 보면 지금 그 현금성 자산이 제일 적습니다. 그죠? 네, 제일 적어요. 지금 보면은 제일 적습니다. 지금 이렇게 현금성 자산이나 유동금융자산 이게 다 현금화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600억 밖에 안 돼요. 작년에 700억. 그리고 1200억, 900억 뭐 이 정도 1200억, 1000억 뭐 이 정도 됐던 규모가 축소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매드팩토가 임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금을 결국 조달하기 위해서는 12BW 발행이라든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든가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금이 그 모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재료를 자꾸 불거뜨리고 데이터를 제시하고 그리고 주가를 좀 위쪽으로 띄워서 주가가 좋을 때 그때 자금 조달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드팩터로서는 지금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재료 이런 것들을 계속 등장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금요일장에서 이런 양봉은 그런 건의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나간 것만 보면은 어렵죠. 어려운데 그만큼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매드팩터에서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주가를 좀 만드는 작업이 일단 먼저 선행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뭐 지금 어렵다고 그냥 띡 팔고 나가기가 어렵고, 분출하는 국면에서 우리가 그 분출이 이어질 것인가 또 분출이 나오는가, 그러면 여기서 비중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저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사인을 좀 받고 정보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타임이라고 봅니다. 예, 뭐 되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시죠? 예, 윤곽이 나오실 겁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금 흐름표라고 있죠.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현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영업 뭐 적자니까 당연하죠. 근데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그럼 좋으냐? 그것도 좋진 않습니다, 지금. 그죠? 네.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예요, 지금. 그러면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어떠냐? 이것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예,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라는 건요. 뭐 증자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금이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21년도에 좀 들어왔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면 현금 흐름이 좀 개선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금 조달입니다. 이게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매출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매드팩터가 분명히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 발표를 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많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한 건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 막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고 매매 사인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매드팩터라고 문자를 꼭 주세요. 네, 주신 분에 한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말씀드린 건에 대한 긴급 상황을 긴급 전달드리고 매매가 필요하다면 긴급 매매 사인도 드릴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꼭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신 분에게만 제공합니다. 그리고 궁금하거나 뭐 이거 고민이 된다, 네, 이런 부분들은 적어서 문자로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대박을 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요것도 한번 참고로 해서 여기서는 한번 대박 내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박 좀 말씀드립니다. 자, 요즘 시장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따라서 뭐 개별주를 한다 하더라도 미리 그 테마를 알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가가 먼저 많이 밀리고 나중에 반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중소형 개별주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형주 섹터를 들어가 봐도 되게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쪽들 매매해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요,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해서 대박을 내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런 타임에는 상당히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저평가만 됐다고 해서 이런 종목만 우리가 국한해서 하는 것보다는 성장성까지 겸비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이율배반적이기도 하지만 이거 두 개의 성격을 다 겸비한 그런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을 제가 한번 찾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저평가주이면서도 성장주입니다. 자, 목표는 되게 우리가 과거 시세 대비해서 이제 막 생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더블 내지 세 더블 정도, 요 정도 가야 이제 매물이 있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잡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섹터는 여러분들 이미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갔다가 내리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반등을 주고 더 밀려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신선한 쪽에서 섹터를 구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조금은 최근에 아주 크게 오르지 않았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엔터테인먼트 섹터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봤어요. 주가 수준은요 적당한 수준이죠. 네, 10,000원 내지 한 30,000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이 아주 등치가 작은 중소형주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유보율 같은 경우도 한 3,000 내지 5,000% 정도 있는 생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종목, 약간은 이제 대형주 성격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탄력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유보율 같은 경우도 확실하고 재무구조가 확실하죠. 재무구조 확실하지 않은 종목은 제가 추천을 안 합니다. 유동성 현금, 그러니까 단기간에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유동성 현금이요. 여러분 한 3,000억 내지 4,000억 정도 있어요. 이 얘기는 괜히 그 괜찮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쭉 올린 다음에 증자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당 주식 가치를 희석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유동성 현금이 이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실적은 작년에 최저였어요. 하지만 1분기부터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선택할 때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도 좋지만 과거에 안 좋았다가 또는 실적이 최소치를 찍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높아지는 종목, 이런 턴어라운드성 종목들이 큰 대박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퍼 배수, 네, 우리가 이익을 측정하는 퍼 배수가 6배에서 10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퍼 배수는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대개 이 섹터가 속한 기업의 평균 퍼가 좋을 때는 50배까지도 올라갔었어요. 대개 한 2, 30배 정도는 갑니다. 근데 지금 퍼가 6배 내지 10배라고 한다면 더블 내지 3더블을 분명히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로 따져서도 PBR이 한 0.5배수 내지 0.9배수거든요. 근데 이게 자산 가치가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대개 20 내지 50%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PBR 수준이요 2배 내지는 5배 정도까지도 PBR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0.5배 내지 0.9배수라는 얘기죠.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돼요. 네. 매매 기간은 한두 달 후 정도의 시세 분출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거죠. 근데 조금 기간을 길게 보셔도 됩니다. 3개월 정도 기간으로 봐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외인들이 화끈하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3, 4년간 조정을 계속 보였어요. 3, 4년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간 등락하면서 바닥 다진 이후에 최근 분출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거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주봉 차트가 요런 식이죠. 네, 주봉 차트가 요런 식입니다. 요거가 이제 한 1, 2년간에 걸쳐서 다지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베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월봉 차트도 보세요. 네, 월봉 차트도 바닥을 여러 번 찍었잖아요. 네, 그래 놓고 슬쩍 올려지는 패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다 할 매물이 없어요.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요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 여러분들 한번 잘 해보시고요. 제가 끝까지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해 드릴 거고요. 여기 전화번호 있죠? 예, 요 전화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대박 간단하죠?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번에 이 대박주는 한번 잡읍시다.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